세금 없는 ISA 계좌에 넣으면 좋은 주식과 ETF들이 있고요. 후회할 주식과 ETF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겠죠. 각각 제가 화장품 샘플처럼 어떤 샘플들이 있는지 예시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거기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소한 꿀팁도 두 가지 담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강력한 꿀팁도 하나 담았습니다. 오늘도 쉽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ISA 계좌에 넣으면 좋은 주식과 ETF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로 배당주입니다. ISA 계좌의 핵심은 세금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의 세금을 보면은 주가 차익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놀랍게도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여기에도 세금이 거칠 건데 일단 지금 현재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식으로는 주가 차익과 배당금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배당금에서는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느냐? 15.4% 꼼짝없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ISA 계좌의 핵심은 세금 혜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가 차익 자체는 세금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배당금, 세금을 걷는 배당금 쪽에 배당이 많은 곳에 혜택이 바로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ETF로 보면은 주가 차익으로 돈을 많이 버는 성장주, 성장 주식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 여기에 ISA 계좌의 세금 혜택이 극대화 될 것이다.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샘플,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나 ETF들이 있을지 대표적 고배당주 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행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금융, 은행주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나 ETF에 속해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우리가 다 알만한 은행주들이죠. 현재 6%대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주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KT, LG U+. 이것도 역시 지금 6%가량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주식들도 고배당주로 대표적입니다. 리츠주라고 하죠. 소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하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각자 분배하는,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 리츠주는 요즘 4%에서 5% 배당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 은퇴자분들께 유명한 인프라 펀드라고 하는데요. 맥쿼리 인프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배당률이 6% 정도 되던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 맥쿼리 인프라로 배당금 33만원 받아서 소고기 사 먹겠다. 배당금 받아 가족여행, 파이어족 연승 해서 역시 핫한 주식답게 많이들 투자하고 계셨고, 또 ISA 계좌로 이미 맥쿼리 인프라 알뜰하게 현명하게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께서 금융에 눈을 뜨시고 혜택 입으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는 고배당 ETF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리랑 고배당주,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이런 것들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익숙해 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미당, 솔미당 이런 것들 있죠. 여기서 소소한 꿀팁 하나 얹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서 ISA 계좌에 넣을 배당주 고르는 방법, 네이버 증권이 그래도 가장 보기에 무난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서 국내 증시에서 배당 클릭하시면은 여기 수익률 탭이 있는데요. 이 수익률 탭이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주식을 사면은 이 정도 배당금을 준다 라는 배당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배당주들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당부사항 짧게 말씀드리면은 배당률이 10% 이상은 좀 비현실적입니다. 특별 배당 같은 걸 해서 일시적으로 10% 이상 배당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10%가 넘는다? 이런 주식은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배당률이 올라가서 10% 이상이 됐거나
아무튼 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이상은 주의하셔라. 그리고 배당주 자체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목적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반 주식보다 더 내가 정말 잘하는 주식,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네이밍 있는 대기업 주식으로 고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이 배당주 관련해서는 또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 넣으면 좋은 주식 ETF 두 가지 중 첫 번째, 배당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은근히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ISA 계좌에서는 배당 많이 주는 배당주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 두 번째 ETF 주식에 대해서는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이게 왜 ISA 계좌에서 빛을 발하느냐? 아까 전에 세금 부분에서 주가 차익 부분은 세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국내에 상장된 ETF의 경우 국내 주식으로만 이루어진 ETF들이 있습니다. 구성된 종목들이 해외 주식이나 뭐 원자재, 채권 이런 거 안 담기고 오로지 국내 주식으로만 순수하게 담긴 순수 혈통의 국내 주식형 ETF들은 아까와 같이 주가 차익에 세금이 없고 배당금만 15.4% 세금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국내 주식형 외 ETF들이 있거든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 레버리지, 인버스, 파생형 ETF라고 부릅니다. 원자재 ETF, 뭐 석유 이런 ETF, 채권 ETF, 금 ETF,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이거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것도 해외 주식 쪽에 속할 겁니다. 이런 ETF들은 배당금 15.4%는 동일하게 걷어가는데 이 주가 차익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15.4%를 걷어가 버립니다. 이게 왜 약간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배당금 수익 자체는 연평균 한 4%에서 5% 정도만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금, 이자 소득세처럼 15.4% 세금 내는 거 이해됩니다. 인정. 그런데 이 주가 차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기대를 할 때 한 10%에서 20%, 우리가 기대치 자체는 이렇잖아요. 그리고 장기 투자일수록,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 퍼센테이지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수익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15.4%, 46만 2천 원 내놔, 이런 식으로 한 50만 원 가량 가져가면은 이때는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이런 서운함, 이런 아쉬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SA 계좌다. ISA 계좌에서 이런 ETF들에 투자하게 되면은 배당금은 물론이요, 주가 차익까지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다. 게다가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 ISA 계좌 숨겨진 혜택 3가지 꼼꼼하게 다뤄드렸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분리과세였습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미래의 세금 폭탄을 분리해서 피할 수 있다 라고 숨겨진 혜택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주식형 외 ETF의 문제점이 이 주가 차익에도 15.4% 세금이 부과된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분리과세가 원래는 안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따지면은 만약에 ISA 계좌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들 다 망했을 거예요. 차라리 해외 주식 ETF들을 해외 직투로 사면은 양도소득세 22%가 존재하긴 하거든요. 이건 좀 빡세 보이긴 하지만은 그 이면에 매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 찬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비과세 찬스를 이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도 따로 다뤄드렸는데 주기적으로 댓글이 달린 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강력한 꿀팁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고 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분들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혹시 우리 애정하는 구독자님들께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은 주가 차익에도 15.4% 비과세 없이 폭탄 맞고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돈 많이 벌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까지 포함이 되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환전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해외 직투가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무조건 절세 계좌에 넣으셔라. 절세 계좌는 뭐죠? 3대장 있었죠?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 넣으셔라.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강력 꿀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샘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외 ETF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해외 주식 쪽에는 대부분 지수 투자 많이 하실 겁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ETF 많이 투자하시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것도 많이 투자하시겠죠. 근데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아까 고배당주에도 속했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좋아하시는 분들 ISA에서 하면은 빛을 발할 수 있다. 금현물 금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이런 금도 ETF에 담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금리형 ETF 혹시 테마 ETF들 잘 나가는 AI 반도체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달러나 엔 환해지와 관련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도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이 역시 주가 차익에 대해서 15.4% 세금 낼 바에는 단타를 치더라도 ISA 계좌 안에서 단타를 치는 게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 넣으면 좋은 주식 ETF 두 가지. 첫 번째 배당주, 두 번째 국내 주식형 외 ETF들이다 라고 이 부분은 꼭 ISA 계좌에서만 넣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어서 ISA 계좌에 넣으면 후회할 주식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김잔잔 디테일까지 첨가했으니 꼭 보시고 후회하실 일 없길 바랍니다. ISA 계좌의 핵심은 세금 혜택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주가 차익은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논외로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배당금도 거의 없는 주식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샘플 가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SK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죠. 2위 회사인데 주가는 잘 나가는데 배당률을 보니까 0.61%밖에 안 됩니다. 전형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당금이 거의 없는 쪽에 속하죠. 그런데 어떻죠? ISA 계좌는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총 1억 원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배당주든 고배당 ETF든 여러 가지 담을 것들이 많은데 원래 세금이 없는 그리고 배당도 적은 이런 개별주들 넣을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게다가 또 디테일하게 가면은 숨겨진 혜택 3가지 중 한 가지인 손익통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손익통산은 ISA 계좌 안에서의 손실과 이익을 퉁쳐준다 라는 것이었고 상품별로 손익통산의 적용 여부도 다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들은 손익통산에도 적용을 안 시켜줍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애초에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애초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손익통산 혜택도 안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에 국내 개별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들은 굳이 넣을 필요 없다. 하지만 혹시 헷갈려 할까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배당이 적은 국내 개별 주식,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만약에 배당이 많은 국내 개별 주식은 아까 고배당주에 속하기 때문에 넣어도 괜찮겠죠. 여기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소소한 꿀팁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ISA 계좌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선주도 ISA 계좌에 넣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죠. 보통주는 투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의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총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우선주는 그러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신에 배당을 보통주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 개미들 주주총회 가서 투표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에게 삼성전자 살 거면은 무조건 우선주를 사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선주들은 ISA 계좌에 넣어놓는 편입니다. 일단 우선주 자체가 보통주보다 배당 높기 때문에 나는 배당을 조금 더 받는다 라는 기분 좋음이 있고, 게다가 그 배당금에 세금도 안 붙네? 뭔가 더블 혜택, 기분이 좋거든요. 사실 기분 좋으면 장땡입니다. 기분 좋아야 지속 가능성도 있고 재미도 있고 금융 공부에 탄력도 붙고 결과적으로 풍요, 목표까지 이루고 일타쌍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없는 ISA 계좌에 넣으면 좋은 주식과 ETF. 첫 번째 배당주, 두 번째 국내 주식형 외 ETF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후회할 주식과 ETF들은 국내 개별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가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 우선주 정도는 이 배당주 측면에서 넣으면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ISA 계좌에서 ETF 고르는 데는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캡처하실 분들 캡처하시고 출처를 남기시고 공유 환영하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거는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ETF가 좋을까요? ISA는 뭘 넣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까지는 ISA 계좌에 넣으면 좋은 안전자산 총 4가지에 대해서 다뤄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호응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정보 전달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저는 이렇게 굴립니다. 첫 번째로 ISA 계좌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런 ETF 유형들이 ISA 계좌에서 좋더라 라는 유형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제 구독자님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왕초보분들에서부터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내고 싶어 하시는 적극 투자자분들까지 여러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추천드리고 싶다 라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굳이 말하자면은 저는 이 스펙트럼에서 적극 투자자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적극 투자의 기반에는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된다. 마음이 편한 만큼 안정적인 수준에서 적극적인 수익률을 도모한다는 저의 개인적인 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 저는 이렇게 굴립니다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그 영상 보기 전에 지난 안전자산 4가지 영상을 보고 오셔야지 다음 영상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왕에 또 시간 한번 내서 ISA 계좌 시리즈 진득하게 정주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야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설명이 술술 잘 된 것 같아 기분이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면서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